여러분들의 경제 상식을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경제 상식 사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경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또 경제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알아야지 우리가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가랑 무슨 연관이 있을지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이해를 해야 전략을 짤 거 아닙니까? 그거 제가 쉽게 10분 만에 여러분들께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도움이 되신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은 무상증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무상증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굉장히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물적 분할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는데 무상증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바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무상증자, 위즈코프 무상증자 소식에 강세, 코로나 끝나면 주가 내려갈라, 자사주 매입을 하고 무상증자까지 나선 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시젠 무상증자 100% 결정.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무상증자, 일단 무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상급식하면 공짜급식 좋아 이런 느낌이니까 증자 뭔가 좋은 건가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엇인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상증자란 무엇인가? 주주에게 주식 대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어머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공짜? 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근데 공짜라고? 예, 공짜는 맞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공짜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 대금을 받지 않고 주식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오해들도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이 잘못 착각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그걸 좀 잡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글이 좀 많지만 그냥 제 이야기 목소리만 들어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무상증자라는 것은요, 사실 주식을 새로 발행을 해가지고 주주에게 나눠줍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나눠주기도 하는데 몇 주를 가지고 있으면 몇 주를 준다라는 형태로 이야기가 되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래서 어쨌든 주식을 나눠주는 대신에 주식과 관련된 대금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어가지고 무상, 그러니까 유상이 아니라 무상, 아무런 대가가 없이 증자 주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본을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많은 개인들이 공짜 주식이 생겼어 라고 생각하면서 사놓기만 하면 공짜로 주식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바로 수익이 나는가 봐 라고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아요. 특히나 어르신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한 주당 한 주를 더 준다고 하면은, 와, 내가 그럼 1,000만원치를 사놓으면은 2,000만원이 되는 거 아니야? 와, 그러면은 2배로 갑자기 버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무상증자한다고 하면은, 우와, 사놓자, 무조건 돈이 2배로 늘어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르신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보시면 주식을 새로 발행하지만 시가총액이 변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주식 수는 많아졌지만 전체 크기의 가격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발행되는 주식 비율만큼 현재 주가도 비율이 조정됩니다. 이걸 우리 라면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면 한 봉지에 보면 면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각형이 아니라 반을 뽀각하고 쪼개버리면 2개가 되죠. 사각형 1개가 들어있었는데 반을 뽀각하고 부숴버리면은 2개가 됩니다. 그러면 1개를 들고 있던 사람은 2개로 바뀌었지만 라면 크기의 전체 변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1개당 크기는 반토막이 나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식 가격도 내가 만약에 한 주당 한 주를 더 준다라고 하면요, 10,000원짜리 주식이 5,000원으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이 내 돈의 값어치를 2배로 늘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주식 수를 늘리는 만큼 주가가 조정이 돼서 투자한 금액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비율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투자 원금의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차이가 생길 거다, 여기서 바로 수익이 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무상증자한다고 하면은 괜히 매수세가 막 붙어가지고 물려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상증자를 그러면 왜 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는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죠. 아무래도 1개였던 주식 수를 2개로 늘려버리는 거니까 2배로 늘리거나 이렇게 주식 수를 늘려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라서 수가 늘어나면 어때요? 사고 파는데 좀 더 용이해지겠죠. 우리가 과자를 한 봉지, 초코파이를 한 박스만 사고 팔고 가능했는데 초코파이 그
껍데기를 뜯어버려가지고 한 봉지를 사고 팔 수 있으면은 어때요? 굉장히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개수가 많아지니까 거래가 활성화된다. 그리고 한 개당 가격이 또 떨어지게 되니까 그만큼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자를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을 때 하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래서 주가가 원래 10,000원짜리 기업이 50,000원짜리까지 올라갔다. 그럼 1대1 무상 증자를 하게 되면은 25,000원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주식수가 2배가 되니까 아무래도 거래가 활성화됩니다. 50,000원짜리가 25,000원 됐네? 싸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짜로 나눠준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주주가치의 재고, 주주가치를 좀 재고해주는 목적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주주에게 우리가 회사가 좀 잘 되고 있고 돈을 벌고 있는데 얘따 공짜 주식이야 하면 어때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머나 너무 좋아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생색내기에 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산 가치의 변화는 진짜 없는 건데 주식을 공짜로 더 준다고 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상증자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럼 무상증자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가? 일단 무상증자는 공짜로 주식을 나눠준다는 인식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서 호재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무상증자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주식수가 늘었을 뿐이지 회사의 가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재라고 보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무상증자 전에는 호재인가봐 하고 생각하고 막 주가가 급등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니 근데 호재까지는 아니잖아 하고 또 팔아내는 경우들이 많고, 또는 그렇게 호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비싸게 팔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증자 이후에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게 휴젤이라는 종목의 차트 모양인데요, 이 가운데쯤에 보면은 이 권리락 효과가 발생되면서 유상 증자를 했습니다. 이게 2020년 7월 정도인데요. 지금 보세요. 유상증자 발표가 난 다음에 7월까지는 주가가 급등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주가가 빠져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죠? 다시 올라갑니다. 무상증자 이후에 빠진 주가는요, 자리를 잡다가 다시 상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주가가 또 이렇게 조정이 되니까 주식수를 발행한 만큼 조정이 되거든요. 많게는 한 주당 2주를 주기도 합니다. 그 말은 주가가 60% 이상 푹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 때문에 기대감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라든지 매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구가 막 많이 몰려 들어오게 되면은 주가가 급등해버립니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가 좋지 않거나 기대감이 없는 회사라고 한다면 무상증자 이후에 약간 버티는 듯 하다가 계속 우하향하면서 밑으로 하염없이 내려가는 기업들도 있다라는 점, 그 점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유상증자도 결국 기업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무상증자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일단 무상증자는요, 시세가 발표 직후에 시세를 뿜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시행이 되고 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한 10종목 중에 7, 8종목 이상이 대부분 다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려고 한다면은 내 종목이 무상증자 이슈가 나타나서 주가가 급등하면 팔아야 되겠다라는 관점을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바닥을 다시 잡다가 모멘텀이 살아있을 경우엔 재반등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10종목 중에 7, 8종목이 그렇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이걸 이용한다면 매매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좋은 매매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무상증자 발표가 나왔다. 그러면은 올라올 때 역시나 매도를 하고 그 이후에 빠져내려간 종목들이 10종목 중에 7, 8이니까 뭐 나머지 한두 종목이라든지 두세 종목을 발표 이후에 무상증자 이후에 더 급등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 거 버리자고요. 그냥 우리는 경험상, 경우의 수, 확률상 많이 나오는 방향에 조금 이렇게 따라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빠지고 난 다음에 모멘텀이 살아있다면 재매수하는 방식으로 뒷시세를 챙겨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포인트로 이용할 수 있는데, 역시나 무상증자 이슈에 이렇게 나왔을 때 주가가 변동이 심하게 되는데 그 시세 놀아나면요, 결국 고점에 서서 손절했다가 올라가는 것도 추격 매수해서 또 손절하는, 괜히 손실만 여러 번 내는 경우도 생기게 돼요. 거기다가 물려있는 시간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시간도 돈도 다 잃어버리는 형태가 돼버리죠. 그래서 무상증자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먼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좀 쌓아야 돼요. 한 2번에서 3번 또는 많게는 10번까지는 무상증자한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선 이렇게 매매하면 되겠구나. 우리 주차 연습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 평행주차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도 처음 하면 아예 이해가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평행주차도 여러 번 해보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 바퀴를 돌려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다, 이 정도 폭이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저 정도 폭이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게 감이
여러 번 했을 때 오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래요. 매매 기술로 활용하려고 한다면은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상증자를 결론을 내린다면요. 주식 시장에서는 뭐든지 간에 알면 돈이고 모르면 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게 모르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시장이니까 경제 상식 사전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고요. 약속한 시간 10분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경제 상식 사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